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다른 시대, 세계의 다른 삶, 그리고 세계의 다른 재정적 조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함정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시장이나 새로운 유행에 그냥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안전해 보였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신중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은퇴할 때쯤이면 그 돈이 가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은 마치 도덕적인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국가는 저축을 장려했고 은행은 그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광고했으며 모든 가정은 그 믿음 위에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인플레이션의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범한 저축가들은 평생 모은 돈이 속수무책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파운드화의 구매력이 단 1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정들은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 부가 아니라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리라화는 해마다 가치가 폭락하여 채권이나 예금에 묶여있던 저축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의 저축을 조용히 몰수해 갔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결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하라는 대로,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안전한 길은 애초에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자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괴적인 힘을 경험한 후 세상은 새로운 지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집을 사라는 것이었죠. 부동산은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집값은 언제나 오른다. 는 말이 마치 종교적인 믿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 최고의 투자처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은 진정한 의미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주택담보대출, 세금, 유지보수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것은 강제 저축과 같았고 더 나쁘게는 우리를 거대한 빚의 굴레에 묶어두었습니다. 2000년대 초 스페인의 부동산 붐은 마치 황금 티켓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불을 쌓고 있다는 확신 속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수백만 채의 집값이 폭락했고 집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붕괴하여 동네 전체가 반쯤 지어진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영국에서조차 2007년 최고점의 집을 산 사람들은 본전을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규칙을 따랐고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규칙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조언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은행에 저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라. 시장에 참여하라.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은행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은 투자입니다. 주식, 펀드, 암호화폐, 그리고 다음에 유행할 그 어떤 것에라도 말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외칩니다. 돈을 잠재우지 마세요. 돈이 일하게 하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빠른 수익을 좇아 밈주식에 전 재산을 던지고 다른 이들은 디지털 코인이 화폐의 미래라고 확신하며 암호화폐에 모든 것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디지털 아트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NFT에 뛰어듭니다. 초기에 진입한 극소수는 막대한 부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들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승자가 정해진 게임에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했을 때 수천조 원의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수백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반토막나거나 그 이상으로 박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연금기금마저 2022년에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위험 채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한 파생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라는 네덜란드 연금 시스템조차 약속했던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자 조용히 연금 수령액을 삭감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투자자들은 이전 세대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제시하는 규칙을 따랐고 시스템은 바로 그들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장지만 바뀔 뿐입니다. 조부모님 세대는 저축을,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을, 우리 세대는 투자를 강요받았습니다. 세 개의 다른 전략,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하나로 기결됩니다. 부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흐르고 손실은 평범한 가정에 전가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이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배우만 바뀐 채 똑같은 각본이 반복 상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근본적인 구조를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함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것은 임금과 저축의 가치를 조용히 훔쳐가며 대다수가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함정은 거품입니다. 부동산, 기술주, 암호화폐 등은 빠르게 부풀어 올라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순식간에 붕괴하며 부를 다수로부터 소수에게 이전시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빚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카드 빚이든 그것은 사람들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의무의 족수에 채웁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결합하여 부는 끊임없이 아래에서 위로 착취되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반복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황제들은 은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계속 줄여 결국에는 이름만 은화인 동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그것이 여전히 돈이라고 믿으며 거래했지만 엘리트들은 토지와 실물 자원으로 자신의 부를 지켰습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예금 계좌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공장, 농장,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이 약속받았던 노후 자금이 대폭 삭감되었지만 해외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빚을 상환받았습니다. 각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침식하고 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킨 뒤 불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주어진 규칙을 계속 따르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던 광부들은 대부분 파산했지만 그들에게 삽과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는 가난한 광부들에게 데님을 팔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보유한 저축가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치를 지켰습니다. 모든 주택시장 붕괴 시기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현명하게 임대를 하거나 폭락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시스템은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순환의 고리를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새로운 거짓말을 듣는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함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이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집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한 자산이 아닙니다. 저축계좌는 인플레이션이 그 가치를 갉아먹는다면 부가 아닙니다. 은퇴연금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투기적 베팅에 묶여 있다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생산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기술,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 사업, 불황 속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자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잃은 광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대로 삽을 판 상인이 될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새 세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조부모님은 저축계좌를 믿었기에 인플레이션에 패배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이 투자라는 말을 믿었기에 부동산 거품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시장과 암호화폐가 영원한 상승 에스컬레이터처럼 포장되었기에 투기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실수는 단순히 잘못된 조언을 따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승리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게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금융 시스템은 실수가 반복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이 순환을 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똑같은 환상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부를 쌓는 법을 배운다면, 즉 시간이 흘러도 굳건한 자산과 다른 사람들이 의존하는 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 함정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부를 위한 땔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규칙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켰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한 인플레이션에 당신의 삶이 잠식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을 은퇴 계획으로 삼지 마십시오.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품을 좇지 마십시오.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고 유행보다 오래가며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들을 만들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진정한 부와 자유를 손에 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